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혼자 끝내는 토익 천재 RC 강사 선생입니다. 네, 자, 토익 RC가 그동안 문제셨습니까? 자, 시간이 모자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토익 RC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시는 건데요. 네, 총 10차시에 걸쳐서 제가 파트 5, 6뿐만 아니라 7까지 총 토익의 모든 기술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10차시에 걸친 강의를 모두 다 들으시고 나시면 그 후에 분명히 여러분이 토익 RC를 만점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그 첫 강의 시간이고요. 아무래도 문법 문제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 문제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문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면서 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푸셔야 되는 문제였나요? 네, 이 문제는 암기하셔서 푸는 문제였었죠. 토익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동사 플러스 부사 세트라고 합니다. 자, 동사와 부사가 굉장히 잘 나오는 세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conveniently located, conveniently situated, 편리한 곳에 위치한의 의미고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자, conveniently 뿐만 아니라 자, thoroughly 하나 보실게요. 자, thoroughly는요. 꼼꼼하게, 철저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investigate, 조사하는 거, 철저하게 테스트해라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 thoroughly가 철저하게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완전하게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어제 공연 본 거 어땠니? 와, 너무 재밌었어. 나 완전히 즐겼잖아 라고 할 때도 thoroughly라는 부사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자, PP를 수식하고 있는 well이 있죠. 그래서 well trained, 잘 훈련된 의미가 있고요. 자, highly recommended, 무엇입니까? 매우 추천된다는, 이것도 정말로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세트 중에 하나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reasonably priced라고 해서 저렴하게 가격이 매겨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저렴하게를 reasonably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다다음 강의에서 아마 제가 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reasonably란 표현을 토익의 파트 5, 6, 7에 할 것 없이 그 심지어 LC까지도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어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왔었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부사 어휘를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빈칸 뒤쪽에 located라는 동사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정답을 conveniently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좀 봐주시면은요, before인데요. 자, before는 전치사로 보셔도 괜찮지만 접속사로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자, 문장이 컴마에서 끊어지면서 주절이 뒤에 나와 있고요. 자, 앞쪽에 있는, 요 파트를 구문으로 정리했구나라고 살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 처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분사구문은 보통 동사 원형이 ing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consulting이라고 집어넣으시면 before consulting with Miss G라고 하면 G씨와 상담하기 전에 라고 번역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분사 구문 집어넣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분사 구문은 원래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그쵸? 원래 두 개의 문장이었던 아이를 짧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사 구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에서는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었던 문장을요. 자, 주어가 동일할 때 주어 없애고요. 그쵸? 네. 주어 없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고요.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로 바꿔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consult가 무엇으로 바뀐 거냐면 동사 원형의 ing가 돼서 consulting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사실 분사 구문을 좀 더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법칙을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법칙이냐? 사실은 주로 콤마를 동반합니다. 그쵸? 여기도 보시면 네, 콤마가 동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콤마를 동반하고 있으면서 주절이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가 구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아, 분사구문인가? 라고 캐치해 주시면 돼요. 자, 분사구문이라는 느낌이 오셨으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빈칸 뒤쪽에 명사가 있으면 ing를 찍어주시고 빈칸 뒤쪽에 명사가 없거나 전치사가 있으면 pp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시험 문제는 하필 또 무엇이냐면 concert가요. 자동사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concert with라고 하면 누구와 상의하다라고 해서 자동사로 쓰이는 패턴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무조건 누구만 등장을 하냐면 ing만 나와요. pp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빈칸 뒤쪽에 명사가 없지만 아, 누구를 정답으로 해야 되는구나. ing를 정답으로 해야 되는구나. 왜? concert가 자동사이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정리해 두신다면 분사 구문은 100% 마스터가 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명사 어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명사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네, 물론 A, B, C, D를 다 집어 넣으셔서 해석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명사 어휘가 등장을 할 경우에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보시냐면 동사를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동사는 수동태로 쓰였고요. approve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거죠. 자,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된 포인트는 동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승인을 받는다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명사가 누구냐는 거죠. 자, 판단을 승인받습니까? 견적서를 승인받습니까? 아니면 추측을 승인받습니까? 아니면 제안을 승인받습니까? 무엇이죠? 그렇죠. 견적서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견적대로 일이 진행이 되니까요. 자, 간혹 제안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안은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제안이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제안이 승인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반드시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부사 어휘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 뭐 해석을 전반적으로 해보셔서 D번에 dramatically를 정답으로 고르셨을 겁니다. 자, 요것도 제가 하나 정리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토익 시험은 증가 감소 동사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어디에서? Part 5에서. 네. 자, 그래서 Part 5에 자주 등장했었던 증가감소 동사와 그에 어울리는 부사를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께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많은 수강생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그냥 abruptly 갑자기, abruptly, 갑자기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근데 이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부사를요. 영어 단어 이꼴 한국어 뜻 이렇게 1대1로 외우시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이 부사의 뜻을 정확히 드러내주는 동사와 한꺼번에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큰 테마, 예를 들어서 증가, 감소 동사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할 수 있는 동사들은 그 테마를 정해 놓으시고 한꺼번에 세트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Part 7을 위해서도 동의어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세트로 묶어서 외워두실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화면 잠깐 정지하시고요. 받아 적으신 후에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따로 전달해드리는 내용이니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112번입니다. 자, 112번 보시면 보기를 딱 보는 순간에 저게 관계대명사 문제다라고 캐치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자, 문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문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시는데 자, 문장의 구조를 살펴본다라는 말은 바로 동사의 개수를 확인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자, 동사가 2개라면 당연히 주어도 2개여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일 앞에 어떤 네이션이 주어로 있고요. 그쵸? 자, 빈칸 뒤쪽을 보시면 로즈 앞에, 로즈가 동사인데 이 동사 앞에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주어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주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문장이 두 개면 모두 필요하죠? 그렇죠. 접속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접속사가 없단 말이죠. 아, 빈칸은 하나인데 접속사와 명사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답은 누구로? 관계대명사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A, B, C, D 4개 중에서 관계대명사가 아닌 걸 버려야 되는데요. 자, A번의 데이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머지 C번은 또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자, D번의 what은 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what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사실 보시면 선행사가 사물이라서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지만 보기에는 which가 없고요. 자, which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that이 있군요. 그래서 정답은 B번의 that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네, 복합명사 문제였었는데 눈치 채셨습니까? 자, 요 문제는 사실은 보기가요. 조금 땡큐하게 나왔는데 만에 하나 보기 중에 하나가 safe라고 등장을 하면 굉장히 잘 틀리셨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뭐 기출에서도 꽤 많이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account라는 명사 앞에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와 명사가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죠. 사실은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형용사가 훨씬 더 많이 쓰였고 명사 앞에 빈칸이 나왔을 때 형용사가 정답인 문제가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보기 중에 safe가 있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safe를 정답으로 고르실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명사 앞에는요. 형용사가 정답인 문제가 한 90% 되지만 10%가량 중에서 뭐가 나온다? 네, 복합명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네, 뭐 보시면 또 saved는 저장된 계좌니까 뭐 해석도 안 될 뿐더러 safe가 있으면 또 안전한 계좌니까 이것도 조금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면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자, 때에 따라서 이러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 safe account 안전한 계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럼 계좌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네, 안전하지 않은 계좌에 입금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안전한 계좌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safe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savings account, 저축 계좌라고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토익 빈출 표현을 좀 정리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복합명사, 특히 시험에 잘 나왔었던 복합명사는 따로 암기해 두시는 편이 훨씬 더 좋으시겠죠? 자, 이건 역시 우리 교재엔 없는 내용이고 제가 따로 준비해온 내용이니 반드시 적어두셨다가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14번입니다.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14번입니다. 자, 114번 문제도요, 살짝 어렵다고 느끼셨거나 아니면 나는 맞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셨지만 사실은 틀렸을 확률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틀리셨다면 C번의 information을 찍으셔서 틀렸을 확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겠죠. 자, 실제 토익 시험에서도요, description과 information은 같은 보기 형태로, 그러니까 세트로 묶여서 보기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 굉장히 틀리기 쉽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오브 앞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맞기는 한데요. 앞에 무엇이 있냐면 관사가 있기 때문에 가산명사를 골라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네, 그들의 교육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가 리스트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석이 너무나 좋거든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는 A번의 description을 그냥 묘사라고만 암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를 묘사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정보겠어 라고 해서 C번을 즉 해석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문제는요, 해석 문제가 아니라 관사를 보시고 바로 C번과 D번의 불가산 명사를 제거한 후에 A, B 중에서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유형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네, educational background가 실수할 수는 없으니까 B번이 정답이 될 수 없어서 A번의 description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description의 묘사라는 말 자체가 묘사가 무엇입니까? 네,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걸 묘사라고 하기 때문에 description은 설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가산명사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누가 된다? A번의 description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은 information이 불가산명사라는 점. 그래서 앞에 어나 on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17번입니다. 자, 117번을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일단은 무엇이 있나요? 네, 관계대명사 절이 있고요. 후 절이 지금 student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udent가 주어로 보시고요. 그 student 짝꿍이 누구, 동사가 누구냐라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동사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빈칸 뒤쪽에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맞아요. 전치사 for. 그죠? 전치사가 바로 보이는 걸로 봐서 A, B, C, D 4개 중에서 자동사를 고르셔야 되겠죠? 특히나 전치사 for와 잘 어울리는 자동사는 누구였었냐면 D번의 qualify for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동사를 수동 형태 be qualified for로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 아이가 그냥 qualify for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 118번입니다. 자, 118번을 봐주시면 요거는 좀 수거 표현이었어서 제가 여러분이 좀 암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요. 마켓이 시장이라는 뜻은 맞아요. 그쵸? 그래서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고 있어? I'm going to the market. 나는 시장에 가고 있는 중이야.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I'm in the market. 나 시장에 있어. 라고 해서 정말로 그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자, 우리가 물건을 시장에 내어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장에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판매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I'm in the market이라고 하면 나는 시장 안에 있는 건데,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be on the market. 전치사 on을 사용하시면 이게 팔려고 시장에 내놓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매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요. 판매 중인 거니까 be on the market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선생님 B번의 sale, 얘가 판매란 의미니까 B번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판매한다라고 할 때는 for sale을 사용하죠. 네, for sale. 그래서 앞에 전치사 on도 쓰지 않고 더라는 관사도 없어야 된다는 거. sale, for sale이 판매 중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정답은 B번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D번의 on the marke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for sale보다는 on the market이 좀 더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이 수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뭐 이런 아이들도 같이 암기해 두신다면 더 좋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2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C번이나 D번으로 오답을 골랐다 라고 하신다면 그동안 부사의 의미를 1대1, 그러니까 즉 영어 이꼴 한국어 이런 식으로만 단답형의 형태로 외워두셨던 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에서 C번과 D번을 많이 고르시는 편이에요. 자, C, D가 원래 처음에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그냥 해석을 하시면 원래 초점을 맞췄어. 뭐 이렇게 해석해보면 말이 되잖아 라고 하셔서 C도 되고 D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자, 보시면 A번의 primary는 주로 주되게란 의미예요. 동의어를 제가 largely라고 적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론 서비스의 전략이 주로 어떤 회사를 위한 거였냐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였대요. 즉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주로 주되게니까
primary죠. 자, 만약에 내가 originally나 initially를 정답으로 고르고 싶으셨다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의 경과가 들어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이게 취지였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 TST 론 서비스의 전략 자체가 원래는 소상공인을 위한 거였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대기업들이 많이 빌려가서 그 의미가 변질됐어.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때 우리는 보통 originally나 initially를 정답으로 고른다는 거죠. 반드시 뒤쪽에 시간의 경과와 흐름이 등장을 해야만 세트로 같이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보기가 시험에 자주 등장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C, D가 아니라 A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다음 122번입니다. 자, 122번은 뭐 어휘 문제니까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겠지요. 그런데 자, 동사 어휘 문제이긴 한데요. 빈칸 뒤쪽에 보시면 블라블라 managers라고 해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타동사를 정답으로 골라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A와 C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A와 C는 버리고 가셔야 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A번을 고르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look이 찾다라는 의미가 되려면 look for가 돼야 되고요. look for의 동의어가 바로 B번의 see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네. 다음 124번입니다. 자, 124번을 보시면 이 문제는요. 문장이 완벽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도 되지만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도 괜찮은 거잖아요. 자, 특히 어떤 힌트를 좀 보시냐면 of 앞에는 명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꽤 많았었습니다. 물론 특정 형용사인 경우, 예를 들어서 be representative of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도 전치사 of가 나오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of 앞에는 명사가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C번에 명사를 집어넣으셔서 해석을 한번 해보셔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번호가 후반부에 치중되어 있을수록 아무래도 문제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 of 앞자리에는 명사가 잘 나온다라는 걸 좀 힌트로 잡아내셔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126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즘에 좀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여러 번 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 보시면 여러분, 얘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거 이제 아큐티브가, 뒤에 있는 이 AC하고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이 동일한 인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컴마 때문이죠. 우리는 이 컴마를 동격의 컴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임원진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한때는 International Operations Department의 임원이었었던 이 사람이 지난주에 무엇이 되었냐면 Government International Trade 뭐 블라블라블라 여기에 멤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B번의 once가요. 한때 뭐뭐였었던 의미로 부사와 형용사가 모두 돼요. 네, 부사와 형용사가 모두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서 B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one small, 한때는 작았었던 village, 마을이 뭐 became a big city, 되게 큰 도시가 되었다. 뭐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꽤 등장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Part 5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 문제 좀 쉬웠죠. 제가 힌트어에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빈칸 뒤쪽에 전치사가 등장하므로 우린 자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B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파트 6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6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좀 봐주시면 얘는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빈칸 뒤쪽에요, 블랭크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접속사 자리가 되겠죠? 자, 접속사를 집어넣어야 하므로 A하고 C는 버리셔야 되는데요. 자, 간혹 A번에 therefore가 접속사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therefore는 접속 부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랭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건 접속사만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A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하고 D 중에서는 해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였죠. 뭐 해석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자기네는 케이터링 서비스만 합니다. 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협력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B번의 while. 자, while은 뭐뭐하니 동안에도 있지만 역접의 의미도 있다는 거 아셔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140번 문제가요, 여러분. 이제 이 문장 삽입 유형이 됐는데요. 자, 문장 삽입 유형 어떻게 푸셨습니까? 자, 문장 삽입 유형은 빈칸 앞쪽과 빈칸 뒤쪽에서 힌트어를 골라내 주셔야 되죠. 자, 140번 번호 앞쪽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업체가 있다고 말했었죠. 그 협력업체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벤트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네, 빈칸 앞에 들어있네요. 그 여러 개라는 표현을 보기 4개 중에서 어떻게 받았을까라는 건데요. A번에 보시면 all of them, 여기서 말하는 저 all이 앞에 있는 several event companies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업체를 아는데 걔네가 몽땅 다 서비스 좋아요.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다음 141번입니다. 자, 명사 어휘를 골라라라는 문제는 어떻게 푸시라고요? 네, 동사를 보시라 그랬죠? exceed, 초과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4개 중에서 기대지 않을까요? 그 기대를 뛰어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42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기 happy 보이십니까? 그 뒤에 투부정사 보이십니까? 자, 감정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가 등장을 하면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가정법이요. 네, 그래서 to meet you,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의미거든요. 자, 가정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바로 would 동사입니다. 네, would를 will의 과거라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would be 감정 형용사 to 부정사가 하나의 세트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e would be happy to meet you. 우리가 너를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in person, 직접 말이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강의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미 1강이 끝났으므로 여러분들은 벌써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9차시의 강의를 잘 들어주신다면 네, RC 만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